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까? 제가 처음 쓴 책이 맛있는 대화법이고, 이번에 쓴 책이 몇 마디 말로 이성을 사로잡는 불변의 남녀 대화법이에요. 불변의 남녀 대화법. 자, 그러면은 특히 여학생, 남학생, 이성 간에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1대2대 3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 얘기하고 둘을 듣고 3번 맞장구 쳐라. 특히 7대 3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얘기할 때 7을 다른 사람을 얘기하게 하고 3은 듣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인기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7대 3 법칙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흔히 이런 얘기해요. 이유강처럼 해라. 이게 뭐냐? 이효리처럼 웃어라. 10분 안에 녹일 수 있는 미소. 그렇죠? 이효리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눈웃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도요, 웃기만 해도 호감은 70% 이상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럼 관상을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거울 보면서 자꾸 웃는 연습해라. 나중에 여러분이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면접관이 보는 게 관상이 아니라 이 사람 표정이 어떤가. 일단 표정은 무조건 웃어라. 입꼬리가 올라가면은 관상이 좋아진다. 연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웃으면 일단 대화에서 엄청 유리하다는 거. 이효리처럼 웃어라. 두 번째는 유재석처럼 말해라. 여러분 유재석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항상 남을 올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김구라는 남을 욕해서 먹고 살지만, 그쵸? 유재석은 항상 자기를 낮출 줄을 알아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즉 말을 할 때 나를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하면은 남이 나를 알아줍니다. 남이 나를 높여줘요. 성경 마태복음 중에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를 낮춘다. 유재석처럼 말한다. 마지막으로 강호동처럼 반응해라. 강호동 엄청나게 반응을 잘하죠. 무슨 얘기하면은 unbelievable, 와, 막 방청객처럼 반응하면 대화할 때 짱이다. 제일 나쁜 거는 자꾸 반대로 나가는 사람. 대화할 때 제일 나쁩니다. 예를 들자면은 친구가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변산반도에 갔는데 서해안놀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 그럼 어떤 친구는 꼭 거기에다 대고 하와이 노래하면 잽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를 탈무드라고 불러요. 무드 깬다. 탈무드들, 또 소방수들, 이런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놀래고 방청객처럼 와우, 와 진짜야? 뭐 너무 좋겠다. 웃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맞장구 쳐주고. 소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에 보면은 호감의 제일 원칙은 코드 잘 맞추기. 비슷하면 좋아진다는 호감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슷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상대가 얘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예스라고 말한다. 물어봐 준다. 제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질문이 많아요. 친구가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어디 갔다 왔냐, 뭘 먹었냐, 펜션에 안에 수영장이 있다는데 진짜냐, 거기가 어디냐, 꽃게철인데 서해안에 가서 꽃게 먹어봤냐. 자꾸 질문을 해주면 굉장히 대화가 좋겠죠. 그래서 소개팅 받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할 얘기가 없다. 특히 남학생들, 특히 공대 쪽 엔지니어, 이런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만나도 할 말이 없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화법. 고구마 줄기 화법이다. 예를 들면 소개를 받았는데 여학생이 어제 뭐 했어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언니하고 백화점 가서 냉면 먹었어요. 거기에 무궁무진하게 얘기 소재가 나옵니다. 엄마, 언니, 백화점, 냉면, 그 중에 하나를 고구마 줄기 캐듯이 자꾸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냉면을 먹었으면 무슨 냉면 먹었냐? 물냉면을 좋아하냐? 회냉면을 좋아하냐? 내가 냉면 잘하는데 아는데 제가 한번 모실게요. 제가 한번 냉면 한번 살게요. 쏠게요. 그러면 자꾸 대화가 이어지겠죠? 바로 이게 고구마 줄기 화법이다. 예. 소개팅 받았을 때, 여러분이 미팅할 때 바로 이런 고구마 줄기 화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민한 주제는 꺼내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대통령 전시관이 있던데 어떤 사람은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열린우리당 어떤 사람은 뭐 꽁보수고, 어떤 사람은 리버럴하고, 그런데 예민한 정치 얘기, 그렇죠? 종교 얘기, 지방생 얘기 이런 걸 꺼내다 보면은 반드시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 이 사람하고 코드가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는 절대 예민한 주제를 꺼내지 말아라. 그럼 어떤 주제가 좋겠어요? 최근에 본 영화, 책, 음식 얘기, 자기가 좋았던 여행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영화도 봐야 돼요.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 그러면 배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지만 중년 중에서. 책 한 권 안 읽고, 대학생들도 휴일에는 신생아 수준으로 잠을 자고,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항공, 뭐 정비라든지 뭐 운항이라든지 스튜어디스 자기 분야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닥치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신문 구석구석 읽어본다. 사설까지 읽어본다. 이게 취직시험 볼 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고,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시각이 있어야 돼요. 자, 시각은 사설을 읽어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친여적인 시각이고, 뭐 한겨레는 그 반대편에 있고, 중간이 한국일보, 경향 이런 것들이 중도 노선이고, 이렇게 신문마다 칼럼을 읽어봐야 논점이, 여러분이 관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면접관이 뭘 물어봤을 때, 비행기 조종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어떤 정비를 해도 마찬가지고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은 얼과 꼴의 합성어예요. 말을 잘하려면 자기 철학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말 책 한 권 안 읽고 커피숍 같은 데 가면요, 모델처럼 너무 정말 늘씬한 여대생이 앉자마자 존나게 덥다. 그러면 그 아름답던 얼굴이 엄청나게 추하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더 천박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할 게 뭐겠어요?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시간에 쫓겨서 책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기가 못 읽었던 뭐 세계 고전도 좀 읽어보시고, 최근에 나온 책도 읽고, 가령 이동우가 이번에 철인 3종 경기에 이번에 나가갖고 아주 출전을 해갖고 완주를 했는데, 이동우가 쓴 책 5%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동우는 여러분 아시는 틴틴5 멤버였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입니다. 지금 시력이 거의 그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5%였기 때문에 5%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은 거의 맹인이 됐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이동우도 처음엔 세상을 원망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줬을까? 엄청 자살도 생각하고 비관을 했지만 지금은 이게 어떤 나한테 준 소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철인 3종 경기에도 성공했잖아요. 방송도 하고 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책을 보실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폭넓은 그런 교양, 엄청난 독서, 자기 다른 분야 사람, 뭐 선배, 후배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소재를 찾을 때, 대화를 할 때 막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이과 학생이라도 많이 읽어라. 시집도 읽고 최근에 나온 에세이도 읽고 그런 책들도 읽고 예, 그러면서 대화는 테크닉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읽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느냐, 예, 이렇게 말을 잘하려면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엄청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아침 방송을 KBS에서 10년 했고 SBS에서 17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잠을 하루에도 지금도 4시간, 많이 잡았자 5시간, 고3 수험생처럼 살아요. 지금도. 웨이터 법칙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한테 대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즉 식당에 가서 웨이터한테 함부로 하고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무시하고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업신여기고 그러면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갑의 자세를 버려라. 여러분 청소하는 아줌마들 화장실에서 그런 분들 사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꽁초 같은 것도 조심하고 침도 뱉지 말고 항상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 인격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웨이터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사회적인 약자한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항상 갑의 자세를 버려라. 여러분 저번에 포스코 에너지 임원이 스튜어디스에게 뭐 라면 잘못 끓여왔다 그리고 막 면박 주고 머리를 한 대 쥐어봐 갔다가 잘렸죠. 공분을 샀습니다. 그 또 서울에서 주차장에서 또 어느 모 회사 임원이 발레 파킹 갖고 시비가 붙었다가 장지갑으로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 머리 때렸다가 얼마나 또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온라인에서. 결국 그 임원은 잘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런 분들에게 고마울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갑의 자세를 버려라. 예. 웨이터 법칙을 항상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성인의 자세겠죠. 예.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YB 법칙이 있습니다. yes but.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 싸울 때도 너는 글러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yes죠. but. 하지만 나도 이래서 너한테 화가 났다. 네가 이런 말해서 내가 자존심 상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협상이 됩니다. yes but. YB 법칙이다. 그렇죠? 싸움에도 요령이 있다. 애인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싸울 때 처음부터 공격하지 말고 들어주는 척해라.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은 훨씬 협상이 돼요. 훨씬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B 법칙을 항상 생각하고 또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노하지 않아요. 네. 자, 노를 하지 않고 그래 우리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자. 이러면 상대가 상처를 덜 받겠죠. 네.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책을 많이 읽는다. 항상 예스라고 말한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인생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코드 맞춰주고 비슷하면 좋아진다는 심리학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현실 생활에도 증명이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폭동이 일어났어요. 다국적 기업 필요 없다. 다 나가라. 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느냐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예컨대 코카콜라, 제록스 다국적 기업들이 공격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맥도날드 매장은 공격을 안 당했어요. 왜냐? 거기는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을 입고 서비스를 시켰더니 시위대가 거기는 빼고 지나갔습니다. 자기네 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서비스를 시켰더니 자, 이 말은 결국 비슷하면 좋아진다라는 심리학적인 반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감을 살려면 상대방 말에 대놓고 노하지 말고 맞춰주는 척해라. 코드 맞추기가 엄청 좋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술집 마담들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뭐 술집을 드나들진 않겠지만은 술집 마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쭉쭉빵빵이고 이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남자 손님들 마음을 사로잡을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마담을 연구했더니 기가 막히게 맞춰주더라. 그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특징이 뭔가, 고민이 뭔가, 이 사람의 비전은 뭔가. 집에 가면 와이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엄마들은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어갖고 무슨 얘기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은 뭐해,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자, 그러면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지상의 자매님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하 자매님들을 찾는 겁니다. 예, 바로 지하 자매님들의 특징이 기가 막히게 공감해 준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겁니다. 기분 나면 가슴에 현찰도 팍팍 꽂아주고. 그 우리가 마담에게 다른 걸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아, 이 다음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맞아, 비슷하면 좋아진다. 코드 맞추기를 잘해야겠구나.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고과 좋은 사람, 올라가는 사람, 말단에부터 CEO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 회사의 철학하고 코드를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무슨 일을 시켰을 때 투덜거리지 않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인화성이 좋은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 회사에 반기 들지 않는 사람, 조직에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역시 올라가더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또 말하는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쵸? 네, 여자나 남자나 칭찬에 약해요. 여자들은 외모에 관한 칭찬, 외모에 대한 지적은 무조건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남학생들이 여자한테 대해서 괜히 뭐 애정을 표현한답시고 반대로 말하는 남학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네 다리가 조선무 같다, 임신 8개월 같다. 그럼 여자는 한을 품어요. 그런 남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외모에 대한 비하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요런 걸 잘하는 게 싸이예요. 싸이. 싸이의 칭찬법을 배워라. 싸이는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외모로서는 점수를 못 땄기 때문에 연구를 했다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 어떻게 칭찬하면 좋아하나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한혜진한테 녹화 온에어가 이렇게 딱 불이 꺼지면 그랬대요. 아, 정말 혜진 씨를 나는 정말 5분 이상 쳐다보고 싶다. 왜냐, 오늘 혜진 씨 입은 옷이 너무 근사해서 정말 당신의 심미 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쁘다고 칭찬하니까 얼굴이 이쁜 여자들은 이쁘다 그러면 감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칭찬해야 됩니다. 싸이처럼. 예를 들면 옷 입는 감각이랄지, 뭐 머릿속에 정말 든 게 많다든지, 눈빛이 영롱하다든지, 항상 예쁘다는 얘기를 듣는 여자는 그런 거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싸이가 한혜진의 옷 입는 감각을 칭찬하니까 한혜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도경환, 어떻게 장윤정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장윤정이 한번 녹화에 나왔는데 도경환이 녹화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서 그랬답니다. 정말 춤추는 인형 같다, 노래하는 인형 같다. 예. 장윤정은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인형처럼 예쁘다, 이 말에 또 뻑 간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여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죠. 칭찬은 구체적으로, 또 그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를 찾아서 칭찬한다. 예를 들면은 어떤 감독이 10개 영화가 잘 되고 1개가 망했어요. 사람들은 다 잘 된 영화만 칭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망한 영화를 거론하면서 아, 사람들 안목이 참 낮다. 나는 당신의 그 영화가 참 감동적이었다. 그 영화는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 좋더라. 이러면은 그 감독은 진짜 눈물겹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내 망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다니 내 숨겨진 장점을 알고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누구나 아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다. 지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한테 아 너는 참 지성적이야 이러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입에 발린 칭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칭찬을 하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질투가 많고 항상 비교하고 심술 맞고 이런 사람은 칭찬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수양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스님들이 쓴 책도 많이 읽고 법정 스님, 해민 스님 예, 그런 책도 좀 읽으면서 마음도 좀 닦고 항상 나보다 높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됐잖아요. 그 책의 내용은 책의 주인공이 회사에서도 인기가 없고 가정에서도 인기가 없는 중역이었는데 슬럼프에 빠져서 마이애미에 갑니다. 우연히 범고래 쇼를 봤는데 3톤이 넘는 거대한 고래가 춤을 추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조련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래가 춤을 추느냐. 조련사 왈 고래가 조금만 잘해줘도 막 칭찬하고 고래가 잘못하면은 그 즉시 뒤통수 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격려했더니 고래가 발레리나처럼 정말 우아하게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칭찬을 많이 한다. 마음이 열려 있다. 칭찬받아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특히 남자는 수염난 아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남자는 애나 어른이나 두뇌에 관한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여학생들 사귀고 있는 오빠한테 오빠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속으로 뻥이야. 하고 닭살이 돋으면 혼자 대표로 화장실 가서 문지를 천정. 예,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 그 하정우가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내 이상형은 내가 재미없게 말해도 웃어주는 여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재미없게 말해도 환하게 웃어주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칭찬과 미소, 말을 잘 못하는 여학생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대화에 있어서 요소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적이 많아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수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나 남자나 말이 많으면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 밑줄 쫙 그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수다스러운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또 너무 수다스러운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네. 사실 노홍철은 성적 매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섹시해요? 그냥 사람이 좋고 물론 노홍철의 장점이 있어요. 노홍철은 왜 성공했느냐? 무한 긍정. 엄청나게 긍정적인 거죠. 노홍철은 대학교 다닐 때 성격 나쁜 애들 모아놓고 닥터노 클리닉 그래서 성격 개조해주고 아르바이트하고 얼마나 귀여워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이 뭐가 있을까? 친구가 뭐 한번 보따리 장사 중국을 가는 배편으로 가는 여행사 한번 차려보자. 진짜 그렇게 차려봤다가 또 그게 망하니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VJ 시험을 한번 봐보자. VJ가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한번 도전하는 자세, 초긍정, 초낙관 아마 이런 게 노홍철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항상 웃잖아요. 장윤정한테 채였을 때도 웃더라고요. 네. 노홍철은 그런 많은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진 않는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싶을 때는 너무 수다스러운 남자, 수다스러운 여자는 이성하게 별로 먹히지가 않는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고 우리 남학생들은 여자들한테 정말 먹히는 화법은 비전 제시 화법이다. 여자들은
세계 여행 이런 거에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내 와이프하고 평생 100개 나라 여행하는 게 목표다. 나는 그걸로 해서 돈을 번다. 뭐 몇 년도에는 타히티를 가고 몰디브도 가고 북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세계 지도를 착 사갖고 앞에다 여자한테 우리 내년에는 여기 가자, 내후년에 여기 가자. 그러면 여자들이 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록 여러분이 도너스 가게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알바하더라도 내가 10년 후에는 돈을 벌어서 도너스 가게 체인을 만들 것이다. 네, 뭐 지금 도너스 체인점보다 훨씬 많은 그런 것을 나는 만드는 게 포부다, 꿈이다. 이러면은 여자들이 금방 급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할 때는 비전 제시 화법. 지금 이 남자가 비록 초라해도 이 남자 나중에 가능성이 있구나.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아시아나나 칼 이런데 뭐 조종사가 되면은 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더라. 뭐 이런 걸 슬쩍 흘려도 되겠죠. 예. 그럼 여자들이 그런데 예민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전 제시 화법을 활용하라. 예. 그 다음에 무조건 편이 돼줘라. 여자들은요 논리적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 동조를 원합니다. 가령 여자친구가 머리를 자르고 와서 자기야 나 어때? 이랬을 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너는 얼굴이 역삼각형이라서 그런 스타일은 안 어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자친구가 안 좋아해요. 무조건 전지현보다 예쁘다. 뻥이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에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예. 송혜교보다 예쁘다. 10년은 어려 보인다. 예. 그래요? 정말요? 저런 게 바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 나이보다 10년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예. 바로 저렇게 해야 돼요. 여자들한테는 무조건 어려 보인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젊어 보인다. 할머니라고 하지 말고 이모님 그러면 반찬이 틀려집니다.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아가씨를 아줌마라 그러면 진짜 붕괴하죠. 아줌마를 아가씨라고 하면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드라마에 느끼한 남자들 탤런트들이 애기야. 예전에 파리의 연인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여자들이 그걸 좋아하냐. 남자가 자기를 애기 취급하면은 왠지 내가 보호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치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에 약하다. 그래서 선수들은 바로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호칭을 잘하고. 예. 그래서 여자랑 얘기할 때는 세 마디를 반복하면 된다. 그래. 그 사람 미쳤다고 내가 그랬지. 자기 여자친구가 딴 사람 욕할 때, 탤런트나 이웃집 여자 욕할 때 너도 잘난 게 없으면서 왜 남의 욕을 하냐 이러면 싸움이 커집니다. 무조건 그 여자 미쳤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요 세 마디를 반복하면 된다. 그리고 여자의 화법은 한방기법, 종합적이다. 남자의 기법은 양방기법. 남자는 대화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응하고 화내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여자는 얘가 왜 이러나,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화를 내면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얘가 미쳤나. 왜냐하면 여자는 한방기법이기 때문에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치까지 몰아서 종합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대화의 메커니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남자는 양방기법, 여자는 한방기법이다. 종합적이다. 예. 옛날 배우 중에 게리 쿠퍼,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아실 거예요. 게리 쿠퍼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어딜 가나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독이 도대체 저놈의 비결은 뭘까 관찰을 해봤습니다. 물론 미남이기도 하지만 왜 여자들이 좋아하나 관찰을 했더니 게리 쿠퍼는 어딜 가든지 어떤 여자를 보든지 그 여자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얘기할 때마다 엄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와, 놀랍네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세 마디를 계속 반복하더랍니다. 정말이에요?
와, 놀랍네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와, 이 남자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진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하더랍니다. 자, 이 말은 여자랑 얘기할 때는 여자는 논리적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감성적 동조를 원하는구나. 내 편이 돼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나중에 이성교제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자는 3M을 좋아해요. 매너, 무드, 머니다. 여자를 꼬실 때는 초반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돈에 인색하면 여자가 잘 안 넘어와요. 마음에 가는 곳에 돈이 간다고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으면 투자는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매너가 좋아야 된다. 무드가 있어야 된다. 여자들은 기념일, 오빠랑 100일이다, 1000일이다 그러면은 촛불이 켜져 있는 그런 레스토랑 가서 칼질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여자의 심리입니다. 남자는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그냥 맛만 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여자는 무생무사, 무드에 살고 무드에 죽는다. 물론 안 그런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 심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 남학생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표정 바꿔라. 웃는 표정. 칭찬 많이 해라. 진정성 있는 칭찬. 코드 맞추기. 비슷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유머예요. 유머. 개그맨들 부인이 하나같이 예쁘죠? 심지어 옥동자 부인도 예쁘잖아요. 정종철 부인도.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예. 못생긴 남자는 용서해도 재미없는 남자는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남자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러면 유머는 나는 유머 감각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반장 기법. 수는 수집해라. 사는 사용해라. 사용하지 않으면 유머가 외워지지가 않죠. 반은 반응을 살펴라. 반응을 살펴갖고 썰렁하면은 그 유머는 다음에 하지 말고, 예.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에 강화하고. 장은 장기를 살려라. 자, 수사반장이 뭐예요? 수는 수집하고, 사는 사용하고, 장은 장기를 살리고, 장은 아니야. 반은 반응을 살피고, 장은 장기를 살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임이나 미팅 같은 데 가서도 간단하게 웃길 수 있는 거. 나라 유머. 자, 굶는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굶는 사람. 헝그리. 권투 선수가 많이 사는 나라. 칠레. 광부가 많이 사는 나라. 광부. 케냐. 케냐. 헐. 국민이 거만한 나라. 오만. 네. 그런 리액션 좋아요. 예? 그럼 국민이 꽤가 많은 나라. 예? 수단. 그럼 처녀가 많이 사는 나라. 뉴질랜드. 운이 나쁘면 심의에 걸려요. 예. 자, 그런 게 뭐가 있냐? 여자 판사, 여자 변호사, 여자 검사가 모여 있어요. 세 글자를 뭐라 그러게요? 여자 판사, 여자 검사, 여자 변호사가 모여 있다. 요걸 세 글자로. 법조계. 자, 박수. 법조계 맞죠? 법조계. 근데 이것도 운이 나쁘면 심의에 걸리고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예. 자, 그러면 누룽지는 영어로 뭐예요? 누룽지. 바비 브라운. 정답. 바비 브라운. 예, 정답. 예. 그러면 요즘 이혼들을 많이 해갖고 어떤 여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아이가 엄마가 하나 아빠가 둘이 됐어요. 요거를 네 글자로. 어떤 여자가 재혼을 해갖고 아이가 엄마가 하나 아빠가 둘이 됐다. 네 글자로. 두부안모.
이런 거. 네. 자, 그러면은 연예인 유머 굶는 사람 아니 우리나라에서 잠이 제일 많은 연예인은 아시죠? 이미자. 그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배쳐서. 그럼 어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안철수. 저처럼 라디오 DJ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 노사연. 채소 가게 주인이 싫어하는 도시 시드니. 네,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도시가 있어요. 시드니보다 더 싫어해. 동양에 있습니다. 상해. 그럼 가장 야한 과일 버찌. 이런 거를 유치한가 유치해? 뭐 어쨌든 그러면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 한문. 세계로 향하는 문 반기문.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저도 유머를 연구를 해요. 우리 작가 송정현 씨가 지금 뒤에 와 있는데 우리 송정현 작가가 유머를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재밌는 거 들으면은 메모해 놨다가 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아무리 여러분 방송이 재밌어도 지루하면 채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를 연구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소개팅을 받고 미팅을 받았는데 계속 지루하게 철학 얘기만 하고 자기 전공 얘기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유머를 연구해라. 유머는 라틴어로 흐른다. 융통성. 화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머는 얼음 깨기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그쵸? 할 얘기가 없을 때, 공통 화제가 없을 때 유머를 몇 개 알아두시면 바로 이렇게 얼음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한다. 근데 유머는 자기가 외워서 해야 되고 웃으면 안 됩니다. 개그맨의 80%는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희한하게 지금 최양락, 이영자, 김학래, 김학도 이상하게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자기는 웃지 않고 시침이 딱 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본심을 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결코 느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객형을 쓰기 때문에 보신 당하시겠습니까? 개형? 얼마나 빨라요? 나이트 가서 춤추겠습니까? 출격? 네. 사실 부자들 중에 충청도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속을 차리는 거죠. 본심은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네. 그래서 희한하게 유머는 충청도 유머 개그맨 중에는 충청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유머는 그 시대를 반영해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는 뭐냐? 자기는 노력 안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층의 여자가 얄밉다. 10대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여자가 얄미운 여자고 20대는 다 뜯어 고쳤는데 자연스러운 년이다. 네, 한예슬, 옥주연, 김남주 많습니다. 30대는 이놈저놈 놀아나는데 시집 멀쩡한 데 가는 년이다. 40대는 온천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놀 거 다 놀았는데 대학 잘 보낸 여자. 아들, 딸을 대학 잘 보낸 여자. 50대는 밥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고 골프 쳐도 김이 안 깨고 아들, 딸을 시집장가 잘 보낸 여자가 얄미운 여자다. 네. 60대는 남편이 돈 많이 벌었는데 일찍 가준 년이다. 70대는 이 모든 경우를 자기 케이스라고 착각하는 여자다. 80대는 살아있는 여자다. 이게 세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미친 여자 시리즈는 뭐냐? 여러분도 혹시 만나는 여학생 중에 개념이 없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개념이 없는 여자를 풍자해서 미친 여자 시리즈가 나왔는데 예컨대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하는 여자, 화장강을 강이라고 하는 여자,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하는 여자, 복상사를 절이라고 하는 여자, 탑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다르다고 하는 여자,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멀다고 우기는 여자. 구제역이 양재역담이라고 우기는 여자. 의학세가 세라고 우기는 여자. 의학세가 뭐예요? 억새풀이죠, 억새풀. 신진대사를 유명한 스님이라고 우기는 여자. 제비추리를 새살코기라고 우기는 여자. 유럽에서는 축구를 새벽에만 한다고 우기는 여자. 이게 바로 미친년 시리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무식하고 개념이 없고 교양이 없고 이런 여자를 만나면 평생 고상한다.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우리 여학생들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겠어요? 취직만큼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장래 배우자감을 찾는 건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디션은 해프게 하고 본선은 진중하게 해라. 자, 슈스케도 오디션은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그래야 별의별 사람이 몰려오죠. 그 가운데서 본선을 진지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입장벽을 낮추세요. 나는 왜 여자가 안 생기나? 나는 왜 남자가 안 생기나? 탓하지 말고, 아, 내가 너무 까칠한가? 내가 너무 눈이 높은가? 일단 진입장벽을 낮춰라. 그 다음에 어디에 좋은 남자 여자가 있나 찾아다녀야겠죠. 동호회도 좀 들어볼까? 아니, 물 좋은 교회를 좀 가볼까? 예. 아니면 어디 헬스클럽에 가면은 좀 이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방구석에만 앉아있으면 만날 기회가 적어지겠죠. 예.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지금 여기 태안에 있으니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서울이든 뭐 어디 대도시에 가서는 좋은 이성을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쵸? 뭐, 그러면 나이트에 가면 맨날 죽순이들을 만날 테고, 영어학원이나 중국학원이라도 다녀야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을 만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항상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역시 노력을 해야 된다. 발로 쫓아다녀야 한다. 예. 그리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래서 유재석의 SNS 글이 굉장히 인기였었는데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왔습니다. 유재석의 소통의 법칙.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뒷말 전하는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내 뒷말을 할 몹쓸 친구입니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아까 처음에 제가 7대3 법칙 얘기했죠. 7을 듣고 3을 얘기하면 된다. 세 번째,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이 왜곡된다. 흥분하지 말아라. 설득을 할 때는 오히려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남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라. 네. 그 다음에 특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같고 그 사람은 정말 평생을 괴로워하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칭찬이 그 사람의 동기유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 30초가 남에게 30년이 된다. 석가모니가 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얘기했는데 언시, 말로 베풀어라. 이런 한 푼 안 들잖아요. 될 수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언시, 말로 베풀어라. 화한시, 얼굴색을 부드럽게 띄고 바라보는 것도 보시다라고 했습니다. 안시, 시선에
따뜻함을 담고 상대를 응시해 준다. 심시, 마음의 따뜻함. 신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울 수 있죠. 그렇죠? 친구가 기숙사 옮기는데 짐도 좀 들어주고, 네. 몸으로 때워라.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준다. 이것도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찰시, 굳이 묻지 않고 관찰해서 친구의 아픔을 헤아린다. 이게 석가모니가 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언시, 그쵸? 아, 말로 베풀어야겠구나. 누구를 만나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게 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얘기,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 이런 걸 잘하는 게 박경림입니다. 박경림이 미친 인맥으로 유명하죠. 박경림은 자기 인맥에 대해서 책도 펴냈는데 솔직히 박경림 얼굴이 얼굴입니까? 예? 그게 목소리가 목소리입니까? 그 얼굴과 그 목소리로 그래도 DJ도 되고 결혼할 때 하객만 정말 수천 명이 왔습니다. 온갖 탑스타, 뭐 국회의원. 그러면 박경림의 노하우가 뭔가 본인도 책에 썼습니다만 첫째, 누구를 만나든 반갑게 인사한다. 경비 아저씨든 청소 아줌마든 친구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인사한다. 두 번째, 내 못난 점을 빨리 오픈한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좋아합니다. 도와주고 싶죠? 잘난 척하지 않고 내 못난 점, 허점을 빨리 오픈하면 진실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세 번째, 남의 약점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남의 컴플렉스. 어떤 사람은 뭐 부모가 이혼한 문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키가 컴플렉스고, 체중이 컴플렉스고, 어쨌든 남의 컴플렉스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박경림이 자기 인맥 노하우로 꼽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한다. 내 못난 점은 빨리 오픈한다. 남의 약점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아마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연예계 오래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좋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역시 오래 가더라. 연예계에서 인간성 좋기로는 예를 들면 홍경민. 네, 홍경민도 PD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가령 김남주 광고 찍을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뭐 사과도 싸다 주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다 아, 김남주 쓰고 싶다. 말하자면 개념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인간성이 좋고 말을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오래 가고 광고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어떤 롤 모델을 설정해 놓고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마음 수양을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좋은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울지마 톤스 이태석 신부님이 지은 친구가 되어주실래요도 안 읽어본 분들은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태석 신부님도 의대를 졸업하고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모든 걸 뿌리치고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죠. 애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나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 나환자들을 신발을 만들어주고 발을 씻기고 본인은 암으로 요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도 항상 내 주변의 사람에게 베풀자, 따뜻하자. 일개지손인데 연계지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 손해인데 1년을 보면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 어떤 여자랑 결혼하든 어떤 남자랑 결혼하든 결국은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잘 되게 돼 있다. 돈을 쫓아가면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기쁨을 줄까?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돈이 벌리더라.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색하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물어주고 주인 아줌마가 인정이 있고
그래야 그 식당도 단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이화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맨날 늦게 온다, 늦게 들어온다, 아니면 남자친구가 맨날 나이트 가서 늦게 들어온다. 그럴 때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너는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너는 글러먹었다, 이게 유화법입니다. 그러면 반발을 해요. 아이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전화도 없이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잠을 못 자. 자기야 조금만 일찍 들어오면 안 돼? 나한테 전화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상대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이화법이다. 유화법은 네가 뭐 때문에 잘못했다, 이렇게 쓰면 누구나 반발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다음에 결혼해서도 여보 당신이 이렇게 술 먹고 맨날 늦게 다니니까 내가 잠을 못 자. 당신이 술 좀 조금 먹고 일찍 들어오면 내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아이화법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아이화법.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 지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상사가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너 때문에 우리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반발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유 김 과장, 내가 요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갖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김 과장이 나를 조금 도와주면 내가 훨씬 힘이 날 것 같아. 이게 바로 아이화법입니다. 그런 게 훨씬 메시지 전달에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화법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대화를 잘하려면 3긋, 쫑긋, 빵긋, 지긋이다. 쫑긋, 누가 말할 때 경청해라, 딴짓하지 말아라. 소개팅이나 선볼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계속 휴대폰 받고 문자 보내고 검색하고, 그러면 빵점이다. 호감이 바닥입니다. 예. 자, 쫑긋, 빵긋.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호감의 70%는 표정이라고 했죠. 미소 지어라, 웃어라. 지긋, 상대방 눈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주의가 산만하면은 그건 대화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고 두 눈을 너무 이글이글 쳐다보면은 작업 거는 것 같으니까 양미간 사이의 여기를 지긋하게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3긋이 뭐라고요? 쫑긋, 빵긋, 지긋이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남학생 꼴불견은 연락 안 되고 잠수 잘 타는 남학생,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남학생, 술버릇 안 좋은 남학생, 돈 안 쓰는 남학생, 이거 꼴불견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학생은 꼽혔고요. 사귀기 싫은 여자 베스트는 데이트 비용 한 푼도 안 내는 여자, 자기는 공주, 남자는 하인으로 하는 여자, 늘어가는 뱃살, 자기 관리 안 하는 여자, 수다 많이 떠는 여자, 그리고 바가지 긁는 여자, 언제나 맨 얼굴, 예. 화장을 전혀 안 하, 뭐 이거는 안 가꾸는 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뚝뚝함의 극치, 반응 없는 여자, 이게 사귀기 싫은 여자 베스트다. 남자들은 여러분 짝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뽑히는가, 어떤 남자가 뽑히는가. 처음에 도시락 선택에서는 뭐 외모에 이끌리지만 결국 나중에 짝이 되는 사람은, 여자는 상냥하고 조금 만만해 보이는 여자, 남자가 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여자는 너무 까칠하거나 너무 세거나, 이러면 남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너무 까칠하거나 너무 세거나. 맞죠? 네. 그러면 여자한테 인기 없는 남자는 말이 너무 많고 잘난 체하고 인색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남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여자들은 3M 매너 무드 머니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먹히나? 매너 좋고 다정하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고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 비전 제시를 할 줄 알고, 이런 남자다. 예. 그리고 어떤 여자가 엄청 좋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 잘하다가 소식을 한번 뚝 끊어 보십시오. 엄청 잘하다가 매일매일 뭐 문자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그러다가 딱 한 달을 정말 끊어버리면 여자는 이게 싫었지만 이상하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엄청 걱정이 됩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걸까?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한두 달 후에 다시 그것도 은근슬쩍 연락해본, 네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팁으로 드리고요. 여러분은 젊으니까 인생을 역전시키는 4대 정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깡벌, 깡다기 있게 벌떡 일어나기, 맨딩, 맨땅에 헤딩하기, 마지막으로 존버, 존나게 버티는 정신. 존나게 버티다 보면 역전되는 날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도 언젠간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솔로몬 대왕이 부하들에게 공모를 했어요. 좋은 글귀를 다 써오라. 다 빠꾸를 놨는데 그 중에서 채택된 게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이런 글귀가 채택돼서 솔로몬 대왕이 반지에 새기고 평생 그걸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어떤 학생은 실연을 당했을 테고 어떤 학생은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서 고통스럽고 또 누구는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하지만 언젠가는 지나게 돼 있다. 존나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수경의 러브 FM 고릴라로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